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정확하게 유리하게 공인중개사 정유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푹 쉬고 나니까 확실히 더 에너지가 채워지고 월요일 시작이 꽤 상큼하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조금 늦게 월요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강남권의 오피스텔 투자의 현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 강남역 인근으로 제가 약 7년 차가 지금 지나는데 계속해서 오피스텔 위주로 많은 관리를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투자 어떤 부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지키면 이 투자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최근 이 오피스텔 분양 자체가 매물이 정말 많아요. 이 땅이 정말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작업을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2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거의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이고요. 지어지는 것 자체가 실평 6평, 그보다도 적은 평대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룸 오피스텔 시세가 월세와 매매 시세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조금 이제 첫 입주 때 입주가 조금 싸게 맞춰지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200세대가 풀려버리면 공급이 많다 보니까 빨리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월세나 전세가가 낮게 해서 체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법안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은 연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낮게 맞춰놓으면 나중에 또 올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그대로 거의 픽스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갑자기 이제 1, 2년 지났다고 해서 시세가 엄청나게 회복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맞춰지는 시세에서 그대로 간다고 보시고, 또한 오피스텔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 매매가가 5년 뒤에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받아서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상 매매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매매가에서 차익을 많이 실현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지금의 현실은 처음에 이 분양 받으실 때 굉장히 많은 이 투자 가능성, 그리고 차익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브리핑을 많이 받으시고 당연히 쉽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을 받으시고 이게 분양권 전매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셔서, 물론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등기를 다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셔서 전세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잔금도 치르고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매매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세를 껴 맞춘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간다, 이거는 그 자체로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뭐 은행 이자 낼 거는 없지만 뭐 재산세 납부에 뭐 기타 뭐 임대 조건 신고 매년 매번 세입자 바뀔 때마다 또 하셔야 되고, 부가적인 뭐 중개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상 전세를 껴놓고 가지고 가시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 외에도 뭐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셔가지고 월세 수익 실현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상 그게 수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출 이자 내고 중개 수수료 내고 하면, 거기다 또 재산세 내고 하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게 지금 오피스텔 투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임대인 직접 본인이 직접 노력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돌린다거나 뭐 단기 임대로 시세를 확 높여서 거래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안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만 사실상 이게 수익 실현이라는 게 가능한 게 지금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 소액 투자다 해서 얼마 묻어놓으면 따박따박 얼마의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 노력을 해야지만 수익이 실현이 가능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품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 투자라는 것 자체는 정말 메리트가 있죠. 소액 투자고, 그리고 또한 내가 뭐 강남에 거주를 해야 된다, 내 자녀가 거주해야 된다 한다면 사실상 강남에 하나 사 놓으시면 정말 좋거든요. 강남 쪽에 다 직장이 서울 쪽에 있으시고 어떤 교통편이라던가 이 차 밀리고 이런 거 비하면 사실 주거지가 강남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분양 잘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정말 괜찮은 상품인 건 사실이고, 딱 오피스텔 지금 이제 또 투자를 하신다면 전 이것만 지켜주시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역세권이어야 돼요. 근데 역세권이요,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를 역세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최소한 5분 내여야 되고 제일 좋은 건 1분 거리여야 돼요. 그냥 걸어서 코앞이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나중에 팔 때도 차익 실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내실 때도 월세도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1분 거리, 그거는 진짜 받으셔도 돼요. 두 번째, 투자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작은 사이즈를 사세요. 보통 보면 오피스텔이 한두 평 차이 두고 몇 천만 원 또 높고, 뷰에 따라서도 또 몇 천만 원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월세에 맞추고 매매할 때 보면요, 작은 거하고 큰 사이즈에 따라서 차등이 별로 없어요. 거의 시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작은 걸 사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사업자 내실 때요, 이제 뭐 2, 3층 때는 사업자, 이 세금 계산서를 하는 사업을 하는 세입자들이 쉽게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 사업자 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에는 이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도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면제받는다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내시는 추세죠. 지금으로서는 거의 90% 이상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시는데요. 우선은 일반 사업자를 내는 메리트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내서 취득세 면제도 받으면서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세입자들 유치하는 거 굉장히 쉽고 편해요. 그런데 이 장단점 확연하지만 사실 오피스텔 원룸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로 들어오는 가능성은요,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꼭 이 사업자 내시는데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90% 이상입니다, 한 건물에. 네 번째, 그리고 오피스텔 이 분양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내가 이거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냥 분양권 상태로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거 나중에 전세 껴맞추고 등기 쳐놓은 다음에 매매하는 거요, 그거 정말 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5%도 안 되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맞춰놓고서 파는 거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오피스텔 투자 현황과 팁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투자의 이 분양권 전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잔금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꼭 도움될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에 관해서 이 강남 쪽으로 염두를 해두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카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정말 추천드릴 만한 것들, 이 주거 목적이신지 투자 목적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편하고 솔직하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임대 정확하게 유리하게 공인중개사 정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